반갑습니다. 하루 한 장 명리입니다. 자평진전 함께 읽기 15강 논십간 배합 성정 두 번째 시간 합의되면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역시 링크해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PDF 파일 다운받으시고 함께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지 처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사실은 지금부터는 좀 수루룩 읽고 빨리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1번이, 이 내용의 1번이 희신이 합하여 쓸모를 잃은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기신이 합을 하여 좋게 변한 경우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희신이나 기신의 개념, 뭔가 희신 같은 경우는 정관이라든지 정인이라든지 정제라든지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그런 글자들이 합하여서 쓸모를 잃은 경우라고 지금 이렇게 자평진전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십간합의 성정은 어떠한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짝이 된 천간의 합이 있으면 그 형태가 반드시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 향배가 있다 라고 이야기되어져 있고요. 간목이 신금 정관을 쓰는데 병화가 투출하면 신금과 합하면서 정관은 정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면 여기 자, 간목일간이 있는데 신금 정관을 쓰고 있는데 자, 병화가 투출했다. 그러면 이 식신이 이 정관을 합하게 되면서 이 신금이라는 정관이 희신으로서의 좋은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정관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른 것, 그 다음 뭔가 체계가 정해진 것, 뭔가 확실한 것 이런 느낌들인데요. 자, 오늘날은 너무 사람이 이렇게 정관스러워도 좀 답답하게 보이기도 하지요. 자,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정관이 합되는 것을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신이 합하여 쓸모를 잃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는 아주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정관이 합되어서 뭔가 이것이 글자가 사라지고 잃어버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저번 시간에 병화식신을 쓰는 것인데 이 병화식신은 아주 포괄적인 어떤 일간의 활동이었다면 이 식신이 어떤 관에 몰입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이 관의 입장에서도 식신을 통해서 뭔가 이 자신의 관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때 신금이 갑을 극함에 있어서 기존의 신금과 같은 역할은 하지 못하겠지만 그 쓰임이 다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간목이 개수인성을 쓰는데 무토가 투출해서 합을 하면 인성은 인성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목이 개수 정인이 있으면 좋겠지요. 이제 갑이라는 것이 수를 딛고 일어선다라고 얘기를 해서 간목이 개수 정인이 있으면 그 갑으로서의 역할이 그 모양새가 반듯할 텐데요. 자, 여기서 무토가 있다라고 해서 무게합하면 인성이 인성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진짜 인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자, 이 개수가 무토와 합을 하게 되면서 무토는 자신의 포괄성,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 그죠? 양간들은 포괄성을 가진다는 것, 이 포괄성을 잃게 되면서 무토라는 이 편제가 이제 뭔가 간목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구체화된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한 일, 그 일만을 위한 공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게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수가 간목을 생한다는 건 진짜 공부를 위한 공부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올고듬, 그 정인의 공부였다면 무게합이 되었다 이런 얘기는 자기가 어떤 추구하는 바를 위한 공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성으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기보다 그 쓰임이 다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장 볼까요? 간목이 기토, 재성을 쓰는데 기토가 다른 위치에 또 다른 간목과 합한다면 재성은 재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자, 간목이 기토 정제를 보고 있는데 또 갑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재성이 재성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뒤에서 쟁합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지금 여기 기인형 가벌인 경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순서가 바뀐 경우를 한번 다시 적어볼까요? 자 그래서 자 기년 가벌인 경우 요렇게 갑갑이 병존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 처음 있던 갑 비견이 기토를 먼저 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또 보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년 가벌 연간의 재성이 있으면 월간의 재성을 합거하여 갑일간 지금 여기 갑일간에게는 아니면 혹은 을일간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기가 재성일 테니까 그때 재성의 몫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이제 재해를 두고 다투는 경우들이 생겨나겠지요. 갑년 기월 되어져 있습니다. 요것도 순서대로 한번 적어볼까요? 자, 갑년이고 기월이다. 그리고 갑일간인 경우에 월간의 재성이 있으면 연간이 합거해 가기 때문에 여기 일간에게 재성의 몫이 없다. 아까와 마찬가지인 케이스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게 쓸모를 잃었다 이런 표현이 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간목이 있고 기토와 이렇게 정제와 합을 하고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갑년이 되었다 내지는 뭐 갑대운의 갑년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 이 기토와 합을 하면서 뭐 재해가 사라진다든지 이 쟁제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내지는 뭐 부인과 헤어진다든지 여자친구와 헤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유심히 잘 봐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간목이 병화 식신을 쓰는 경우 되어져 있네요. 신금이 있어 합하면 식신은 식신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아까 전에 정관합이랑 같은 케이스겠지요. 간목이 병화 식신을 쓰는데 신금과 합을 하면 그 식신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그 식신이 이제 신금이라는 그 정관의 어떤 그 구체화된 식신이 된다. 간목의 활동이 구체화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 표현은 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이 의미는 그렇지요. 네 가지 희신이 합을 하여 쓸모를 잃은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 희신이라 함은 우리 봤던 정관, 그리고 정인, 정제, 그리고 식신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자, 이제 다음 내용 들어가 봅시다. 기신이 합하여 되려 좋게 변한 경우를 보자 라고 되어져 있네요. 이것도 좀 줄여가지고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볼까요? 간목이 칠살 경금을 만났는데 을목이 합하면 칠살이 일간을 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이 이야기도 한번 적어볼까요? 간목이 이렇게 경금 편간을 만났는데 을목이 있어서 이것을 합을 한다면 칠살이 일간을 칠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자, 이렇게 되면 물론 간목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줄겠지요. 자,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될 텐데요. 우리 합을 하면 이제 을이 그 다음 오행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된 경우에 겁재들은 어떤 식신작용, 겁재와 함께 하는 식신작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경금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이 경금이 그 경금으로서의 작용력보다 뭔가 신금처럼 작용하는 그런 어떤 과정, 우리 합극생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간목이 을목을 만나면 겁재지요. 경금과 합하면 을목은 재를 겁탈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목이 정화를 만나면 상관으로 작용하지만 임수와 합하면 정화는 관을 상하지 않게 한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마찬가지로 간목이 임수를 만나면 편인이지만 정화와 합하면 임수는 식신의 힘을 뺏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에 여기 정화, 임수, 편인, 상관 똑같은 얘기죠. 여기 정화, 임수, 편인, 상관 하고 있는데요. 자, 간목일간이 정화 상관을 쓴다라는 건 아주 애를 많이 쓰는 것이지요. 거기에 임수라는 정말 이 부담스러운 간목 입장에서의 편인 이 두 가지가 합을 하게 되면 이제 상관과 편인이 합을 하니 기신이 이제 기신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자, 이 두 가지의 작용력이 다르게 일어난다는 것인데 우리가 대충 앞에 유추를 한번 해보면 정은 물을 낳고 무는 임을 극하면 임은 개로 변화해서 작용력을 가지기 때문에 간목 입장에서는 이런 식신과 상관과 편인의 합을 통해서 어떤 배움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더 다른 활동력을 가져가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어떤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정화의 상관작용, 임수의 편인작용이 그것 자체로 그 글자 그대로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 자, 네 가지 기신이 합해서 좋게 변한 예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 네 가지 기신이라 함은 편관, 칠살, 겁재, 그리고 상관, 그리고 편인이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합이 되면 기피하는 것도 있게 되어 기람이 되지 않고 흉함이 되지 않는다 라고 적혀져 있네요. 육친으로 이야기하면 남자의 경우 재성은 아내입니다. 재성은 아내인데 재성이 다른 천간과 합거되면 아까 전에 얘기했죠. 갑기의 경우 갑의 해가 와서 이렇게 합거하면 재성 혹은 아내가 그 남편을 친애할 수 있겠는가 이런 표현이 적혀져 있네요. 여자에게 정관은 남편인데 정관이 다른 천간에게 합거되면 관성이 남편이 어찌 그 아내를 친애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으니 우리가 육친 관계로 따질 때 이 관이 일이거나 재가 직이거나 어떤 직무거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육친관계로 이야기했을 때 이 천간합은 조금 좀 이렇게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배합의 성정으로 향배가 달라지는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희신 4가지 그리고 기신 4가지가 합을 해서 그 쓰임이 달라진다 혹은 그 쓰임을 잃는다 라는 어떤 개념으로 그 논리로 쭉 살펴봤는데 자, 그것이 완전 사라진다, 없어진다 이런 표현보다는 조금 더 다른 표현들을 연습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합이 되면 좋은가? 이런 주제로 우리 요 내용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되게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빨리 후루룩 우리 다 읽어봅시다. 감사합니다.